안녕하세요. 안전한 배달 이야기 안배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플랫폼이 아직 빼들지 않은 진짜 무기, 약관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 약관들이 우리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플랫폼은 이미 예전부터 약관을 기반으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배달 플랫폼의 성장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급격하게 덩치를 키운 배달 플랫폼들은 당시 알고리즘 데이터도 부족했고 시스템적인 준비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장기를 잘 알고 요령있게 배달을 쳐내는 숙련된 베테랑 라이더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빡빡한 약관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관을 근거로 숙련된 라이더들을 옥죄다면 라이더들은 당연히 그 플랫폼에서 일할 이유가 사라지겠죠. 결과적으로 라이더가 이탈하면 플랫폼 본인들만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은 약관을 들이밀지 않고 유하게 넘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을 웬만큼 장악한 플랫폼은 기존의 라이더들을 알고리즘과 AI 배차를 통해 숨통을 옥죄는 성장의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인지하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관을 뜯어봤습니다. 이 약관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용어가 너무 어렵고 내용이 길어 우리 라이더들이 현업을 뛰며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의 정상근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분들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약관 해부에 앞서 제가 얼마 전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을 하다가 음식값을 독박 쓸 뻔했던 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컵콜로 스타벅스 커피 4잔 콜이 들어왔습니다. 본건 배달의 거리가 300m 내외로 짧아 웬만하면 받지 않는 음료콜을 수락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으로 향하던 중 중간에 콜이 2개 더 들어왔고 모두 수락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수령하고 탑박스에 넣은 뒤 어플을 확인했는데 맨 처음에 받았던 스타벅스 콜이 중간에 받은 2개의 콜을 모두 수행한 뒤 맨 마지막에 전달하는 동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로가 논현동 일대의 언덕을 넘나드는 코스라 최대한 안전히 운행했지만 마지막 전달지에 와서 확인해보니 커피 4잔 중 1잔이 많이 새어나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배달의 민족 어플 내 도움 요청을 눌러 음식 파손으로 문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일단 고객에게 전달 후 이 사실을 알리라는 일방적인 매크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달지로 향했고 고객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며 죄송하다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꼭 고객센터로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뒤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10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고객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을 묻는 상담사에게 저는 제가 인지하고 겪은 모든 팩트를 침착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라이더님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고 과실이 없으므로 배달료는 정상 지급되며 파손된 음식값 역시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덧붙이더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꼭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남겨주세요. 전 당연히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는데 이런 대응에 안심이 되면서도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나한테 음식값을 물어내라고 하지 않는 거지? 내가 궂은 날씨에 고생하니까 플랫폼이 자비를 베푼 건가? 그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약관들을 파헤쳤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작은 행동들이 플랫폼의 약관 공격을 완벽하게 튕겨낸 방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떤 행동들이 방패가 되었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약관을 파헤치며 알게 된 플랫폼의 충격적인 사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플랫폼의 공통된 약관입니다. 소정밀 GPS 족쇄. 배차 수락부터 전달까지 라이더의 동선은 1초 단위로 고객과 플랫폼에 100% 생중계됩니다. 이는 우리가 중간에 주유소를 들르거나 화장실에 가는 짧은 시간도 약관상 불안전한 계약 이행의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하주차장이나 고층 빌딩 숲에서 GPS가 튀어 배달 지연 페널티를 받아도 플랫폼은 통신 사망 문제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공통으로 박아두었습니다. 이는 고객이 배달 지연으로 클레임을 걸 때 GPS 경로를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라이더의 책임이 되고 정상적인 경로로 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유가 없다면 결국 라이더의 과실로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발생 시 라이더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으로는 바디캠이나 헬멧캠 설치가 필수이고 시스템적으로는 도움 요청이나 고객센터 상담과 같은 플랫폼 시스템의 텍스트 로그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플랫폼은 라이더의 GPS 운행 기록을 보험사에 다이렉트로 넘깁니다.
알고리즘 경로를 이탈했거나 속도 위반 궤적이 남아있다면 과실 비율에서 극도로 불리해집니다. 플랫폼이 건네준 이 GPS 궤적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을 온전히 라이더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개인 과실로 몰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배민은 당장의 돈보다 라이더의 과거 데이터를 쥐고 흔듭니다. 단순히 배달할 때만 내 위치를 보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 본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라이더를 관리하는 우아한 청년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양쪽 모두 위치 정보를 배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달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 플랫폼 서버에는 여러분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3년치 동선 데이터가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고객과의 마찰이나 배달 지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배민은 그 계약 위반 이력을 3년 동안 서버에 보관합니다. 정지당하면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면 된다는 카더라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며 이는 명백한 재가입 원천 차단 조항입니다. 미성년자 주류 배달 관련 고객 서명을 무려 5년간 보관합니다. 훗날 법적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서명을 받았으니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한 라이더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플랫폼의 방어 수단입니다. 쿠팡은 실수하면 즉시 라이더의 돈으로 메꿔야 하는 구조입니다. 파손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라이더가 집니다. 전체 음식 중 음료 하나가 터져서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면 약관 제19조 2항에 근거해 전체 판매 가격과 위탁 수수료를 정상금에서 강제 차감해버립니다. 배달 완료 후 끝이 아닙니다. 쿠팡은 자전거로 등록해놓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등의 꼼수를 잡기 위해 부정이용 탐지 목적으로 라이더의 과거 GPS 궤적을 최대 1년까지 열람하고 분석할 권한을 가집니다. 플랫폼은 이 궤적 분석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실질적 이득을 얻습니다. 첫째, 배달 단가 삭감을 위한 지형지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 라이더들은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 샛길 등 현장의 노하우로 진짜 최단 경로를 개척합니다. 이 비공식 지름길들을 알고리즘이 전부 흡수하면 결과적으로 더 짧아진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배달 예상 시간과 이동 거리를 재산정합니다. 이는 기본 배달 수수료를 야금야금 깎아내리는 기준 데이터로 쓰입니다. 둘째, 중대사고 발생 시 상습적 과실로 꼬리 자르기. 점과 점 사이의 이동 시간을 계산하면 라이더의 이동 속도, 신호 위반 여부까지 모두 산출됩니다. 만약 산재나 교통사고가 발생해 라이더 측이 플랫폼에 무리한 압박을 문제로 삼을 때 플랫폼은 이 라이더는 과거 1년 동안 상습적으로 과속을 해온 데이터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 방패가 됩니다. 셋째, 배달 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인간 라이더가 현장의 수많은 변수를 뚫고 배달을 완수하는 주행 패턴은 최고급 머신러닝 데이터입니다. 플랫폼은 훗날 무인 배달 로봇이나 차세대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무료로 긁어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플랫폼에게 1년치 GPS 데이터란 라이더의 피땀 어린 현장 노하우를 빼앗고 통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완벽한 통제 시스템의 뇌입니다. 억울한 페널티 때문에 고객과의 언쟁을 높이신 적이 있습니까? 쿠팡은 고객센터와의 모든 전화통화 녹음과 채팅 내역을 3년 동안 보관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감정적인 녹취록은 우리를 불량 라이더로 분류하는 객관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음식값을 전부 배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앱이 지시한 배달 순서를 묵묵히 따른 것. 커피를 싣고 언덕을 넘나들면서도 A가 짜준 동선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배달 지연과 파손 악화의 귀책 사유를 플랫폼의 무리한 AI 배차로 떠넘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파손 발견 즉시 도움 요청 버튼을 누른 것. 음식 파손을 보자마자 고객센터에 문의를 누른 그 행동이 배민 중앙 서버에 라이더가 전달 직전 파손을 인지하고 즉시 자진 신고했다는 텍스트 로그를 박제했습니다. 이 기록 하나가 약관이 요구하는 라이더의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낸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챗봇에 우선 전달하라는 매크로 지시를 이행한 것. 저는 상담사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일방적인 지시를 확인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파손된 쓰레기를 고객에게 준 것이 아니라 플랫폼 본사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므로 금전적 책임은 지시를 내린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넷째, 정중한 사과와 침착한 고객센터 통화.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2차 클레임을 차단했고 통화에서도 화를 내는 대신 제가 겪은 팩트만을 전달했습니다. 3년 동안 보관될 음성 데이터에 어떠한 꼬투리도 남기지 않는 대처였습니다. 추가로 다섯 번째, 고객센터에서 마지막에 사진을 남겨달라 한 진짜 의미. 상담사가 다음부터는 사진을 꼭 남겨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선 저의 행동들로 인해 플랫폼은 저에게 과실을 덮어씌우는데 실패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식값을 받아내야 적자를 안 보는데
저한테 못 받았으니 이제 포장을 엉망으로 한 상점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점에 청구하려면 포장이 불량했다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철저하게 데이터로만 움직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의 칼을 막아낼 데이터 방패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근무 시 3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제1원칙, 시스템 로그 박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차나 지연 시 무조건 앱 내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 텍스트로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정당한 사유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제2원칙, 부분 취소 유도. 파손 시 절대 임의로 닫거나 고객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플랫폼이 고객과 부분 취소로 합의하게끔 책임을 위임하세요. 전액 차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3원칙, 시각적 증거 확보. 억울한 페널티 방어부터 산재 처리까지 결국 플랫폼을 이기는 것은 당신의 바디캠과 현장 사진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나의 과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배달 이야기 안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